트레이너 일을 3년쯤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만두는 이유가 대부분 회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. 회원은 있는데 그만둡니다. 이게 이상하잖아요.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. 하나만 먼저요. 오늘 영상은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스텝을 먼저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따로 영상을 하나 걸어놨으니까 고정 댓글부터 보고 가셔도 됩니다. 순서대로 보실 분들은 그냥 계속 보시면 되고요.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 얘기부터 할게요. 이분이 한 센터에서 몇 년을 일하셨어요. 성실한 분입니다. 시키는 것보다 늘 더 하셨어요. 그러다 센터를 옮기셨는데요.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옮기면서 들고 오신 게 거의 없더라고요. 회원도 못 데려오셨고 그동안 쌓아온 것도 다 두고 오셨습니다. 경력 증명서에 찍힌 게 전부였어요. 못하는 분이었으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니었거든요. 수업 잘하시고 성실하셨어요. 그럼 왜 이렇게 될까요? 저는 세 가지 때문이라고 봅니다. 첫 번째, 시간을 팔고 있습니다. 트레이너 수입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번 계산해보세요. 아주 간단합니다. 세션 하나에 받는 돈 곱하기 한 달에 할 수 있는 수업 총 개수. 그게 이번 달 월급이에요. 보통 그 위로는 못 올라갑니다. 문제는 뒤에 있는 숫자가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. 한 달에 뭐 한 300~400개씩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. 새벽에 나와서 밤까지 채워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하면 또 몸이 먼저 나갑니다. 그러니까 실력이 아무리 늘어도 이 계산식은 보통 그대로예요. 3년차가 1년차보다 수업을 훨씬 잘합니다. 그런데 한 달은 똑같이 30일이거든요. 잘하게 될수록 시간이 꽉 차고 꽉 차면 거기가 천장인 겁니다. 두 번째, 몇 년을 일해도 내 앞으로 남는 게 없습니다. 아까 그 선생님이 전 센터에 계실 때 뭘 하셨냐면요. 센터 블로그에 글을 쓰셨어요. 주에 한 번씩 꾸준히요. 시키는 것보다 더 할 때도 있었고요. 그러다가 이직을 하셨는데 그 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? 전 센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새 센터에 오셔서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셨어요. 검색창에 뭘 쳐도 이분이 안 나오는 상태로요. 몇 년치 성실하게 해놓은 게 옮기는 순간 0이 된 거죠. 세 번째, 회원이 나한테 온 이유가 나한테 없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회원들이 왜 나한테 왔는지 한번 떠올려보세요. 센터에서 배정해줘서 집이 가까워서 그 시간대가 비어있어서 이벤트 가격이라서 대부분 이 넷 중에 하나입니다. 온전히 나를 보고 온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는 지금 나를 보고 온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도 나를 보고 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. 몇 명이 빠졌을 때 스스로는 채울 방법이 없는 거죠. 여기까지는 다들 어렴풋이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. 진짜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. 방금 세 가지 서로 다른 문제로 보이시죠? 알고 보면 하나입니다. 내 이름으로 된 게 센터 밖에 하나도 없다는 것. 그래서 몇 년을 일해도 개인 가치가 안 올라간 겁니다. 센터 안에서 내 값은 올랐어요. 대표님도 인정하시고 회원분들도 좋아하시고 연차도 쌓였습니다. 근데 그건 그 센터 안에서 통하는 값이에요. 문 밖으로 한 발짝 나가는 순간 아무도 모릅니다. 개인 가치는 3년 전이랑 똑같은 거죠. 시간이 천장인 것도 옮기면 0이 되는 것도 회원이 온 이유가 내가 아닌 것도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. 밖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. 그래서 왜 하필 3년이냐? 저는 이렇게 봅니다. 1, 2년은 버텨줘요. 배우는 재미도 있고 초반에 붙은 회원분들이 어느 정도 남아도 있으니까요. 근데 3년쯤 되면 이게 몇 바퀴 돌고 바뀌는 게 없게 되면서 점점 지치게 됩니다. 시간은 바쁘고 초기 회원분들은 정리가 됐고 실력은 늘 만큼 늘었어요. 그때 나의 가치가 밖에 아무것도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. 성장 없이 제자리인 듯해 불안감도 커지고 해서 그 시점에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. 실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. 실력은 그때가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. 반대 얘기도 해드릴게요. 또 다른 한 선생님은요. 새 센터에 가셔서 이번에 센터 블로그와 함께 본인 아이디에 본인 이름으로도 하나 같이 글을 쓰셨습니다. 검색이 아무것도 안 걸리는 상태에서 시작해 2달 넘게 매일 하나씩 쓰셨어요. 3개월쯤 됐을 때 그 지역 키워드 웬만한 건 이분이 다 잡고 계십니다. 이제 이분은 어딜 가더라도 그게 따라가죠. 예전 글을 보고 연락이 오면 저 옮겼는데 그쪽으로 오실래요? 하면 되거든요. 아무 문제가 안 돼요.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문제도 같이 풉니다. 그 글들은 이분이 수업하는 동안에도 일하고 있어요. 주무시는 동안에도 검색에 걸려 있고요. 시간을 안 쓰고 일하는 게 하나 생긴 겁니다. 이걸로 인해 본인의 몸값도 조금씩 올릴 수 있고요.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. 지금 나는 어느 상태지? 그걸 어떻게 하느냐? 30초면 됩니다. 네이버 검색창에 이렇게 쳐보세요. 지역 이름하고 PT 또는 헬스장, 필라테스가 될 수도 있겠죠. 거기에 본인 이름하고 트레이너 이렇게 검색해보세요. 예를 들면 서울역 PT 홍길동 트레이너 이렇게 검색해보는 거죠. 그럼 아마 아래 셋 중 하나가 나올 겁니다. 첫째, 아무것도 안 나오면 센터 밖에 내가 없는 겁니다. 둘째, 센터 블로그라도 나오면 있긴 있는데 내 것이 아닌 거예요. 옮기면 두고 가야 하는 거죠. 셋째, 내 이름으로 된 게 나오면 그건 3년 뒤에도 내 것입니다. 여기서 오해하실까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. 센터 계정에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오히려 반대예요. 저는 본인 계정만 파시는 것도 안 좋다고 봅니다. 그것도 반쪽이거든요. 센터 계정에 쌓이는 건 센터에 남습니다. 그게 센터가 굴러가는 힘이고 내가 있는 곳이 잘 돌아야 나도 삽니다. 이건 확실해요. 그러니까 둘 다 하셔야 돼요. 센터 것도 쌓고 내 것도 쌓고요. 그래야 센터는 센터대로 남고 나는 나대로 남습니다. 한쪽만 하시면
따지면 어느 쪽이든 결국 한쪽이 손해를 봐요. 그리고 이거 하나 미리 말씀드릴게요. 오늘 진단해보시고 시작하시는 분들 대부분 2달쯤에 그만두십니다. 왜 그런지랑 그 시기에 뭘 보고 버텨야 하는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. 그것까지는 듣고 가셔야 오늘 이거 한 게 의미가 있습니다. 설명드리자면 이게 2달 해서는 티가 안 납니다. 아까 그 선생님도 3개월을 매일 쓰셨어요. 주 3회가 아니라 매일이요. 그 정도 지나야 검색에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물론 아이디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. 근데 대부분 2달쯤에 놓으십니다.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그때 뭘 보고 버티냐면요. 조회수 말고 검색 결과를 보세요. 아까 그 검색 있잖아요. 지역 이름 더하기 내 이름.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쳐보시면 됩니다. 지난주에 없던 게 오늘 하나 걸려있으면 그게 움직인 거예요. 조회수는 그 다음 얘기죠. 순서를 바꿔서 보시면 2달을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. 딱 이 2달을 넘겨보시잖아요.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를 따로 찾아오는 회원분이 생기고 기존 회원분들 중에서도 내 글을 봤다는 회원분들이 생깁니다. 이로 인해 점점 더 하고 싶은 재미도 같이 생겨나죠. 그러니 지치지 말고 한 계단씩 꼭 올라가 보셔야 돼요. 트레이너 수명이 짧은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실력은 계속 늘어요. 3년차가 1년차보다 훨씬 잘하죠. 그건 확실합니다. 근데 그 실력이 쌓이는 자리가 전부 센터 안뿐이라면 연차가 늘어도 내 몸값은 안 올라가요. 그래서 제일 잘할 때 제일 막막해지는 겁니다. 저는 그게 제일 아깝더라고요. 오래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요.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. 센터에서도 잘하시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으로 남는 것도 같이 만들어 두신 분들이었어요. 둘 중 하나만 하신 분들은 결국 지치게 됩니다. 오늘 얘기가 본인 얘기 같았다면 고정 댓글에 영상 하나 걸어놨습니다. 오늘은 뭐가 문제인지까지였고 그 다음에 얘기가 거기 또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얘기 계속 할 거니까 팔로우하고 따라와 주세요. 연차는 시간이 쌓아줍니다. 그런데 개인 가치는 기록이 쌓아줘요. 3년 뒤에도 이 일을 하고 계시려면 오늘부터 남는 걸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.